여러분들, 이어서 두 번째로 다루는 클러스터링은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MOG,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줄여서 MOG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K-민즈처럼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있는데, 얘랑 비교를 해가면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전 영상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출게요. 일단 믹스처라는 게 뭐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우시안, 뭐 보통 N으로 쓰죠. 그래서 얘는 뭐 평균이랑 뭐 시그마, 표준 편차의 제곱을 가지고 표현이 되잖아요. 파라미터가 저렇게 두 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얘가 이제 벌어진 폭은 이제 뭐 표준 편차나 분산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하게,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더 넓은 분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가우시안은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은 모드가 하나, 한 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모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가우시안이라는 거는 여기 이 평균을 기준으로 그냥 딱 대칭을 이루는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모드, 그 모드가 뭐냐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한 어떤 모드. 그러니까 뭐 모드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뭐 게임이나 아니면 뭐 운전을 할 때 차 같은 경우에 드라이빙 모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냥 노멀 모드도 있고, 뭐 연비를 하는 뭐 에코 모드도 있고, 되게 민첩한 뭐 스포츠 모드 이런 거가 있듯이 어떤 모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어떤 모드.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딱 하나짜리인 확률 분포예요. 조금 이러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드가 복수개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평균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분포인데,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확률 분포는 이제 뭐 더 복잡한 모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내지는 복수의 모드가 존재할 수도 있죠.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러면 막 모드가 여러 개짜리인 뭐 확률 분포 함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예를 들면은 가우시안을 여러 개 혼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P1이라는 디스트리뷰션은 뭐 0, 1을 요런 가우시안이라고 하고, P2라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은 뭐 1이랑 뭐 10이라고 해봅시다. 예,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면 뭐 요렇게 하나, 색깔을 좀 써볼까요? 그러면은 뭐 요렇게 하나, 얘가 P2가 될 거고, 얘가 P1이 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디스트리뷰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0.5 P1X 더하기 0.5 P2X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새로운 확률 분포 함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요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확률 분포 함수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얘네들을 섞는데 어떻게 섞냐면은 여기 앞에 우리가 개수들을 붙였죠. 코이피션트라고 하죠. 근데 요런 개수들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1이 되어야겠죠. 왜냐하면은 확률 분포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합치면 1이 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확률 분포를 합칠 때는 그 앞에 개수들이 합쳐서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얘네를 섞는 비율을 이렇게 개수를 통해서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 얘는 좀 약하게 섞이고 얘는 좀 이렇게 많이 섞이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개를 섞을 수도 있어요. 0.2 P2X 뭐 0.7 P3X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P1, P2, P3를 요런 비율을 가지고 섞는 어떤 확률 분포 함수 새로운 게 나오겠죠. 요런 거를 우리가 믹스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그럼 뭐겠어요? 가우시안들을 이제 합친 모델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일단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에서 대해서 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먼저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여기 나와 있네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은 썸메이션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믹스처라는 뜻이죠. 합쳤다는 거죠. 여기 이게 뭐예요? 개수가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뭐예요? 이제 합쳐지는 가우시안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다르게 쓰면은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파라미터 파이와 뮤와 시그마를 가지고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조건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파이 K는 합쳐서 1이 돼야 된다. 아까 개수는 다 합쳐서 1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이 되겠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은 그러면은 결국 가우시안 분포들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각각의 평균이 뮤고 뭐 코베리언스가 시그마인 그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들을 가지고 이제 파이 K를 곱해서 개수 파이 K를 곱해서 합쳐내서 만들어낸 분포를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고 하겠죠. 요거 우리 한번 그림을 보고 올게요. 우리 이거 K민즈 할 때도 비슷한 거 봤었죠? 요거 일단 그림으로 먼저 본 다음에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비슷해요. 그럼 여기 각각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얘는 뮤1, 아이고 너무 굵네. 좀 연하게 할게요. 얇게 할게요. 이렇게 할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빨간색은 뮤1, 시그마1을 가지고 그린 어떤 2차원의 가우시안 분포가 될 거고, 얘는 뭐 뮤2랑 시그마2를 가지고 그린 2차원의 가우시안, 뮤3와 시그마3를 가지고 그린 가우시안이 되겠죠. 그럼 일단 처음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은 랜덤으로 한 것 같고, 이제 분산 같은 경우에는 공분산이 되겠죠. 이제 아이덴티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이 찌그러진 형태가 아니라 딱 동그라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K민즈 때 했던 거랑 비슷한 일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임의의 점 여기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기 점의 위치를 x라고 했을 때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써볼게요. 약간 정확하지 않은 설명인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걸 구해요. 리스폰시빌리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얘의 물리적인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그러니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분포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3개의 가우시안들이 미치는 영향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의미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이 빨간색 가우시안, 주황색 가우시안이랑 뭐 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초록색 가우시안이랑 파란색 가우시안에 대해서 각각의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해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부터의 리스폰시빌리티, 초록색으로부터의 리스폰시빌리티, 그리고 파란색으로부터의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초록색으로부터의 리스폰시빌리티를 감마로 쓰거든요. 감마가 제일 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빨간색이 2등이 될 거고, 이제 3등으로는 파란색이 될 거예요. 리스폰시빌리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이제 요거 설명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구해진 리스폰시빌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원래 같은 경우에는 K민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 누구한테 제일 가깝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는 않고, 예를 들면은 여기 이 회색 점에서 리스폰시빌리티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감마 1, 이렇게 감마 2, 이렇게 감마 3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1로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얘네들의 값이 뭐 예를 들면 뭐 0.2, 0.7, 0.1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리스폰시빌리티가 요 회색의 점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얘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빨간색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미치는 영향은 한 0.2 정도고, 이제 초록색이 미치는 어떤 영향은 0.7, 파란색이 미치는 영향은 한 뭐 0.1 정도다. 이런 거를 설명해주는 값이 리스폰시빌리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스텝에서는 뭘 하냐면은 각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 데이터서의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해요. 그리고 요 다음 스텝에서는 뭘 하냐면은 리스폰시빌리티로 이제 파라미터 파이랑 뮤랑 시그마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K민즈랑 약간 비슷하면서 조금 복잡해졌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K민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러니까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거리가 제일 가까운 애로 그룹을 그냥 매겨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매겨진 그룹을 바탕으로 이제 같은 그룹들끼리 평균을 다시 내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죠.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 얘는 어느 그룹이야 라고 딱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그룹인지를 좀 실수로 나타내요. 0에서 1 사이의 어떤 실수값으로 나타내서, 그래서 뭐 어떤 점이 있을 때 내가 빨간색으로부터 아니면 초록색으로부터 파란색으로부터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이 스텝에서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그러면은 주어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리스폰시빌리티를 모든 점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오른쪽에 와서는
그렇게 구해진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세로 파라미터를 구하는 거예요. K민즈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세로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었죠. 그게 이제 가우시안에서는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예를 들면 거리를 가지고, 거리라는 어떤 확률적인 어떤 매저를 가지고, 어떤 척도를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를 새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K민즈처럼 반복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하고 또 파라미터를 구하고, 리스폰시빌리티 구하고 파라미터 구하고, 요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점점 각각의 가우시안 분포들이 이제 그룹에 수렴을 해가는 거죠. 여기서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합니다. 여기서는 파라미터를, 그래서 요게 한 스텝이 되죠. 다시 또 여기로 넘어가서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래서 또 요게 한 스텝이 되고, 또 요걸 가지고 일로 와서 또 똑같은 걸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보면은 조금 수렴하는 속도가 점점 느리긴 한데, 이제 그 가우시안 분포의 각각의 이제 뮤, 평균이랑 코베리언스, 시그마가 이제 각각의 그룹에 점점 수렴을 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쵸? 이제 여기쯤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보는 어떤 실제 그룹들이랑, 여기 그룹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가우시안 분포들이 이렇게 수렴을 해서 딱 그룹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그룹의 평균이랑 코베리언스를 이제 잘 나타내게 됐죠. 요렇게 하는 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일단 개념만 잡고 이번 프리클래스는 넘어갈게요.